이제 그 다음 이어서 이제 구글 콜앱하고 타이타닉 데이터의 내용인데요. 우선은 내용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설치하거나 이럴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대로 따라서 한 번씩 해보도록 하시고요. 설치됐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그 콜앱에 이제 안에 새 폴더를 만들어서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새 폴더하고 그 다음에 콜앱하고 그 앞전에 우리가 설치했던 이제 서버하고 그 서로 연결을 해서 연동을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콜앱의 노트북의 폴더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폴더를 생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도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콜앱 구글의 드라이브하고 연결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pwd 이거는 이제 파일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폴더 안에 이제 컨텐츠 폴더 안에 G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생성을 해보자. 그래서 mkdir 한 다음에 G 드라이버 하면은 그 안에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ls를 치면 이제 G 드라이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고, G 드라이버의 폴더하고 구글 드라이브를 G 드라이브 폴더하고 연동을 시켜야죠. 그래서 구글 크랩 그 다음에 임포트 드라이브 해서 G 드라이브 쪽으로 이제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만들었으면 콜앱의 이제 폴더 메뉴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G 드라이브 밑에 마이 드라이브, 콜앱 네트워크, 노트북, 그 다음에 뒤에 타이타닉 데이터 이렇게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타닉 데이터를 저장할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D라고 하는 거는 경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장을 다 치면 요 경로로 넘어가게 되고요. 타이타닉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컴퓨테이션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이름을 더블 클릭을 해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콜앱상에서 데이터를 바로 확인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도 가능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설치한 다음에 그거 확인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썬 코드로 이제 타이타닉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사용할 라이브러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관련 함수들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또 있고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요게 이제 라이브러리들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읽고 분석하는 함수의 라이브러리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런 관련 라이브러리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사용해서 파이썬 코드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설치가 되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가 꼭 필요하고요. 주로 이제 콜앱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미 설치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별도의 개인 서버를 가지고 할 때는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의 콜앱 노트북 폴더로 넘어가서, 이게 이제 CD 하면 이동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구글 드라이버에 있는 폴더에서 마이 드라이버 콜앱 노트북이라는 폴더로 이동해 보자 라고 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요 콜앱 노트북이라는 폴더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이제 읽어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함수는 read csv라는 함수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csv 데이터를 읽기 위한 과정인데, 이때는 이렇게 임포트를 한다는 거죠. 임포트, 아까 이 함수 이름, 그죠? 라이브러리 이름, 그거를 pd로 쓰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이름을 pd.read csv라는 이름을 썼고요.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VS의 데이터를 읽어올 때 쓰는 거다. 그래서 요 타이타닉 데이터 밑에 train.csv라는 파일을 읽어오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와서 어디다가 데이터 트레인에다 넣어놓겠다. 그리고 그 데이터 트레인을 뿌려보겠다. 프린트 데이터 트레인 하면 이렇게 이제 그 파일에 내용이 실행돼서 쫙 올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를 사용해서 요 데이터 트레인의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살펴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불러온 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matplot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pyplot라는 모듈을 사용해서 이제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포트 시키죠.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시키고요. 그 다음에 plt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 쓸 때는 plt, 그 다음에 데이터 트레인 하고 뒤에 이걸 수행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래프까지 그려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로 이제 인공지능 표현을 할 때는 다 그래프나 평균값이나 뭐 이런 수치적인 값으로 해서 많이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고자 할 때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이제 앞에는 이제 인원에 대한 비교한 거고, 이번에는 생존에 대한 걸 비교해 보자. 아까 우리 데이터 안에 그 안에 보면 인원도 있고 생존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분류를 해서 이제 표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보면 이 안에 이 데이터에 이제 생존이나 뭐 P 클래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해요. 데이터들이. 그 데이터를 내가 이렇게 그래프로 뽑아 보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PS 그래스를 뿌려 보겠다. 생존하고 두 가지를 같이 뿌려 보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토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생존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비교를 해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런 그림들을 그리려면 아까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인공지능의 그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저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남성이면 생존했는지 판단하는 부울대수 형식의 표현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남자하고 성별은 남자고, 그 다음에 생존한 사람들 중에 남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수행을 하면 이제 이와 같이 그 분류만 뽑아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존자, 남성 생존자 및 여성 생존자의 데이터를 추출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남성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남성,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여성의 데이터를 각각 변수로 지정을 해서 그 두 개의 과정을 뿌려보자 같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현재 이 장에서는 뭐냐면 결국은 파이썬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 분석 과정은 반드시 중요해요. 우리 인공지능에서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분류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건 연습 문제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 시간 될 때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결과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구나, 이 스토리는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예제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해서 풀어 보시고요. 뒤에 이제 데이터 분석 실습,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추이 데이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데이터셋을 우선 다운로드 받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2019년도 데이터셋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다운받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3개의 파일이 있고요. 그걸 다운받아서 이제 us.csv 파일은 이제 주로 미국에서 데이터를 정리해 놓은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이런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 다음에 이제 콜앱하고 구글에 연동해서 데이터 업로드를 또 하고요. 그래서 콜앱, 그 다음에 임포트 드라이버, 그 다음에 드라이브에다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 연동을 하고, 그 다음에 폴더 생성을 한 다음에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읽어서 변수에 저장을 하는 과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죠. 이제 그죠? PD에서 데이터 읽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그 다음에 사망 데이터, 그 다음에 치료한 데이터들, 그거를 이제 불러와서 요 세 가지의 변수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래서 확진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망자, 회복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각 연도별로, 그러니까 날짜별로 쭉 정리가 돼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내용을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특정 국가의 정보만을 또 추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중에 우리가 한국의 데이터를 뽑아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국 데이터 뽑아오고 그 한국 데이터에 관련된 것만 쭉 이렇게 뽑아온 거죠. 그래서 해당 국가의 데이터만 추출을 하는 그런 과정을 수행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출된 정보를 그래프로 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와서 이제 그 데이터를 이렇게 배열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몇 년까지 할 건지 처리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쭉 뿌려보면 이런 형식으로 추이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짜별로, 그 다음에 몇 명의 확진자들이 나왔는지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적 확진자, 사망자, 회복자의 현황을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사망자, 그다음에 하나는 회복자 관련된 거를 가져다가 이제 뿌리는 거죠. 그죠? 뿌릴 때는 플로팅해서 뿌리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내 사망자하고 확진자의 비율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국내 확진자 대비 사망자의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해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확진자 추이를 우리는 확인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타이핑을 쳐서 꼭 확인을 한 번씩 해보도록 하십시오. 이거는 뭐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우리 프로그램 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형식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학습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또 잘 짤 수 있느냐 없느냐에 같이 연동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
그 AI를 학습을 하려면 결국은 확률이나 통계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확률 통계라든가 이런 통계학을 좀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코딩만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자,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데이터 분석까지는 이런 방법을 통한다 라고 하는 걸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 우리의 메인 책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주는 것 중에 메인 책은 기본적인 이론적인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 얘는 이제 실무적인 내용들이 약간 더 들어가 있어서 내용이 상당히 두 개를 호환적으로 가게 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5장인데요. 5장, 여기에서의 5장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딥러닝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딥러닝은 앞전에서도 좀 언급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이제 학습 그 데이터 학습을 하기 위한 모델을 우리는 딥러닝을 가지고 쓰게 되는데, 그러면 딥러닝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딥러닝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져 있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앞전에 우리가 실험했던 그런 거와 같이 똑같아요. 그 콜앱에서 아니면 그 리눅스 환경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또 존재하거든요. 그걸 설치를 해서 그걸 불러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다 짜는 거면 어렵긴 하겠지만, 그러면 딥러닝 모델의 기본 모델은 입력에 대한 해석을 출력하는 일종의 함수다. 함수의 함수. 지금까지 우리가 그림 그리는 함수 뭐 여러 가지 봤잖아요. 그것처럼 함수의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의 학습 이론, 그리고 아주 오래된 기술 중에 하나고요. 이게 최근에 이제 컴퓨터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게 각광을 받고 있고요. 병렬 처리 기술, 데이터량의 증가 등에 대해서 최근에 아주 강세를 보인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더 따라준 거죠,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임의의 입력에 대한 원하는 출력을 발생을 시키더라. 그리고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이제 그 학습이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입력이 이제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딥러닝 모델에 넣어서 확인해 봤더니 이거는 개구나 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요 이제 학습 모델이 잘못되면 강아지를 넣었는데 강아지가 아니고 염소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학습 모델이 얼마나 정확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얘가 걘지 뭔지 이렇게 판단이 제대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딥러닝은 딥과 러닝의 두 가지 키워드를 조합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영상 데이터를 넣으면 얘가 학습을 합니다. 계속 학습을 해서 그 배웠던 그 학습에 의해서 얘가 갠지 고양이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학습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모델을 만드는 것과 지성체의 학습에 유사한 그런 학습 방법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학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얘는. 사람의 학습은 저건 개야 이렇게 판단하고, 비슷한 거는 개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주로 계속 일단 지켜보고 잘못된 내용을 내부 구조를 수정하면서 처음에 가르쳤던 최초의 가르침 없이 이제 학습을 하는 이런 개념이 인데,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기계 학습 방법의 일종이다. 학습하는 과정 중에 뭐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계적인 학습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뭐냐? 기계적인 학습은 우리 이제 다른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계적 학습과 그러면 조건문에서의 차이는 뭐냐? 조건문은 이거가 이거냐? 라고 하는 조건을 딱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기계적 학습은 조건문과는 그 일반화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차이를 약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좀 필요한 거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서 얘가 뭔지를 판단한 거죠. 조건문은 미리 지정된 걸 지정해 준 것만 가지고 인식하는 거고요. 그죠? 이게 두 개를 비교해서 그냥 만약 이거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근데 기계학습은 미리 가르쳐 준 게가 있고요. 그거를 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인식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거 강아지가 있는데 약간 비스무리해. 그럼 아 이것도 강아지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학습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분리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딥러닝 모델은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평가를 해야 하고요.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높은 성능을 보여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그 매우 낮은 성능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 하나의 학습을 한 데이터하고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유수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성능이 약간 낮아지는 그런 성능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딥러닝 모델의 평가는 결국은 암기력이 아니고 일반화된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얘가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암기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암기해서 하면은 그 값이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약간 비스무리해도 이제 성공 여부를 얘가 판단을 해서 확정을 짓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넣고 그 다음에 중간층 레이어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출력층에 이거는 강아지, 이거는 고양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층을 이루고 있고 기계적 학습의 모델이 그 층을 통해서 우리가 DB라는 키워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간층에 층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네트워크 층인데 각 층 사이에서 서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을 받아서 출력으로 전달하는 연결 구조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각 층마다 내부에 입력을 받는 정보를 변환해서 다음 층으로 전달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 그리고 딥러닝의 모델 학습은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내기 위해서 네트워크 층 사이에 변환 연산을 계속 변환을 하는 그런 연산을 수행을 해서 개선을 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 내부 층에 내재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딥러닝에 대한 모델인데요. 이렇게 이제 쭉 계속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딥러닝 모델의 기본 구조는 여러 층 사이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정보 전달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층들 구조는 다양하게 형성되어져 있고요. 다양하게 정의되어져 있고 층과 층들이 그래프 형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네트워크 구조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층들이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져 있다. 시퀀설이라고 하죠. 시퀀설처럼. 그래서 하나의 층이 두 개 층과 연결되기도 하고요. 가장 보편적인 그런 구조다. 이런 구조들은 쭉쭉쭉 연결돼서 하나하나 처리하면서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복잡한 구조를 보면 인셉션 구조라고 하는데요. 인셉션 구조는 이제 하나의 정보가 여러 개의 층에 곧바로 전달이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의 층이 여러 개의 층으로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한된 구조다.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구조에 깊고 복잡성이 있고요. 데이터 크기, 복잡도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데이터 규모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더라. 그거를 가지고 분류를 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의 구조에 또 계속 단순화 시켜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5장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어떻게 이제 그 적용을 해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